불법과 부정 알고도 왜 막을 수 없냐. 반갑습니다. 행크 연구소입니다. 오늘 사전투표가 이제 끝났습니다. 과정과 또 여러가지 전국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투표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러 관리와 또 부정의 의혹들, 많은 지금 의혹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또 불안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라는 그런 말이 좀 우리에게 정말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이 불법과 부정한 일들, 이 분명히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버젓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사실을 말을 해도 이 미친 사람 취급이 되는, 오히려 잘못된 진실을 말해도 거짓을 말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는 이런 상황들, 그 부분을 좀 분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까,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썸네일 제목처럼 불법과 부정 이렇게 은폐한다. 오늘 주요 이제 선거 이슈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불법과 부정한 일들이 은폐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사전투표에서 최대 이슈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중국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고 라이브로 투표를 하고 그것을 방송으로 개인 SNS, 틱톡에다가 올려서 중국인으로 보입니다. 그 인정한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브 안경을 끼고 왔습니다. 안경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투표장에 들어가는 부분, 이 배송입니다. 투표지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까지 나옵니다. 이게 다 사실상 이제 불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선거법 위반이고요. 그 SNS 계정에 가보면은 명백한 중국인으로 보입니다. 중국인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엄청난 이슈가 되는데, 이 여성 이야기는 이슈가 되지 않고 우리 SNS 상에서만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데요. 중복 투표 이슈죠.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 어제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나갔던 일에 이어 오늘도 선관위 건물 침입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했다가 어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오늘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먼저 대리 투표를 하고 두 번째 본인 투표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대리 투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 가족 대리 투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중복 투표의 이슈를 갖다가 이 가족을 위한 대리 투표라고 그렇게 좀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 투표 과정에서 그 사람을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없다는 것을, 누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또 엄청난 이슈였죠. 사전 기표된 용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1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일일이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장을 인계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동 조치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했는데요. 지금 선관위가 범인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죠. 투표지를 받았는데 그 관 외에 이제 사전 투표죠. 그래서 이 우편에 넣어서 이렇게 나가는 그 투표용지인데 그 봉투 안에 이미 기표가 돼 있는 거죠. 1번 이재명 기표가 돼 있는 거를 보고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이거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제 따지다가 일어난 일이고, 이거를 선관위 직원이 그냥 무효표 처리하고 무효표입니다, 무효됐습니다 하고 끝낸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사전에 기표된 용지를 받았다, 이 사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해명해야 되죠. 이 누가 그런 짓을 했고 또 이것뿐만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투표 그런 투표가 있는지
사실은 큰 이슈인데 그냥 무효표로 이제 처리하고 선관위 조사에 맡겼다. 경찰이 수사해서 선관위가 공범인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범죄가 있는지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는 일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있죠. 투표지가 반출된 선관위는 이슈입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을 없애겠다면서 여러 투표지 반출이 이제 줄을 서고 있다가 그 너무 투표지를 이제 받았는데 인정하고 받았는데 뭐 줄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돌아와서 다시 신분 확인 없이 제지 없이 투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지가 그 투표소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기사도 나오지만은 관리를 잘못한 건 맞지만 법을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선관위가 해명을 했었어요. 처음에. 아니 근데 이 선거관리법에 보니까 건물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사전투표 이제 관리 부실 깊이 사과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보면은 결과적으로 아무도 잘못된 그런 모두가 다 투표를 했다. 투표가 잘못되거나 한 게 없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사전투표 관한 이제 최대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이 문제의 심각성과 이 본질에 가까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언론, 방송이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어떤 형태로 왜곡을 시켜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21대 대통령 사전투표 이슈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먼저 투표 인증 라이브한 중국 여성 이 문제는 선거법 문제죠. 불법의 문제고 또 외국인이 했다는 것은 이거는 간첩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선거법을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이렇게 했다면 즉각 체포, 즉각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대로 그냥 이런 영상이 다 바이럴로 퍼지고 있음에도 전혀 언론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영상이 다뤄져요. 중국 귀화한 남성 이야기인데요. 중국인 투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한번 제가 검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중국인 투표. 자 이렇게 돼 있죠. 사전투표 장면에 고스란히 중국 SNS에 올라온 영상. 정체는 귀화 남성. 중국 SNS에 올라온 중국인이 투표하는 장면이 영상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7시간 전에. 그런데 정체는 귀화. 한국인이 된 중국인이었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하고 있죠. 한국인 맞냐 테스트부터 한국인 테스트. 그러니까 중국인인 것 같은 사람이 중국말로 자기가 한국 와서 투표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마치 우리가 한국인 테스트를 하는 것을 약간 비꼬은 얘기 같죠. 그리고 뭐 깔롱투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그나마 9,000회 이렇게 일반 개인 유튜브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9,000회 정도. 자 MBC 중국인 아니냐 12 중국인 아니냐 12라고 했죠. 이런 식입니다. 지금 12 걸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많이 안 나오죠 생각보다. 문헌수라고 하는 채널에 나오죠. 중국인의 사전투표 라이브 인증샷까지. 지금 주류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중국인 투표라고 했을 때 지금 몇 개 거의 안 나오고요. 보세요. MBC에서 우리 황교안 우리 그 후보죠. 중국인들 대선 투표하러 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심 집단의 황교안이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친다는 그런 논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문제는 중국인 이 여성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정작 이 여자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요. 그 귀한 남성, 뭐 귀한 남성도 있겠죠. 네, 그런 사람 얘기만 나온다. 이게 심각한 언론의 지금 진실을 오히려 보도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보수 유튜브 한국의 목소리 이런 데서 다 이렇게 7만 회나 보고 있는데도 주류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은 중국 여성이 한국 와서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슈. 그런데 중국인이 한국으로 귀환한 남성은 합법적으로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로 그냥 물타고 흐지부지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국인이 한국 투표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은
다 일종의 그 조롱하는 그런 태도로 말하는 거. 또 한국인이 이제 테스트를 해? 이런 식으로 언론이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지금 그 가족 남편을 대리해서 투표했다라고 이렇게 축소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것은 이중 투표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여러 번 투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그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그 황교안 기호 7번 후보 그 부방대 측과 부방대 대원인데, 이 녹취한 대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을 잡고 보니까 왜 당신 2번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말이 남편 신분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남편의 신분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신분증을 가지고 중복을 하려고 했는 것인지, 문제는 다른 신분증으로 투표가 시도했고 가능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개인 투표하는 사람을 신분을 정확하게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과 그 신분증과 이 신분증이 정말 정상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증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가족이 바쁘니까 대신 투표해 준다 이런 대리 투표가 아니라 이중 투표, 중복 투표의 이슈의 문제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선거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이 문제에 이 기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투표소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지금 투표를 해도 지금 이 동네 투표소 갔다 저 동네 투표소 10분 차 타고 가서 하면은 서로가 이게 전산상에 이 등록이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이중투표 가능하다면 이거는 초유의 문제죠. 엄청난 문제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당장 투표 중지를 하고 사전투표는 다 이제 쓸 수 없는 오염된 투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부 다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세 번째, 지금 그 기표된 투표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무효표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누가 이것을 만들었으며 어디서 만들었으며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 있는가, 투표지 어떻게 만들어요? 위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투표지에 기표를 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이거 한 장 만들었다면 이거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장만 만들었냐, 수백 장 수천 장을 만들어 놓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들을 반드시 수사해야 될 사안인데 이거는 뭐 한 장이니까 무효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후에 경찰이 계속 조사할지 말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국민의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났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범일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경찰이 또 제3자가 들어가서 정직하게 수사를 해야죠. 오히려 지금 기사를 보니까 선관위에서는 이 제보한 사람, 영상 나오거든요. 이거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한 사람이 자작극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기표용지가 봉투에 선관위 자작극 의심 보시죠. 네, 선관위 자작극 의심이라는 선관위 해명이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작극 의심. 오히려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자, 투표지 반출. 이거 역시 문제죠. 법 자체를 어긴 겁니다. 선관위가 징계를 받든지 왜 이렇게 했는지 철저하게 이거는 뭐 미안합니다 할 문제가 아니라 그 담당한 사람들 징계하고 불법 수사해야 되고, 그렇죠? 관리 부실, 권력, 권한을 잘못 사용한 부분들.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넘어가려는 거야. 사과하고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가 이걸 도와주고 있습니까? 언론이 이걸 도와주고 있다. 이 문제를 은폐하는 데 도와주고 있다. 진짜 문제를 볼 수 없게 지금 은폐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진짜 중요한 이슈를 오히려 가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첫 번째는 해외 재국민 투표율이 79.5%로 약 15% 정도 급증한 이런 상황인데요. 단순히 투표에 관심이 높아서 그렇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투표 인증, 이 사람과
신분증을 정확하게 인증하는 이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허술하고 이중투표가 가능한데 지금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인이 그 우리나라 해외 제2공인 투표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의혹 영상들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해외 제2공인 투표도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오염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다루지 않는단 말이죠. 또 두 번째, 지금 사전투표 그 집계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이걸 게시합니다. 1시간 단위로. 이 전산 수치로 부풀리기 의혹이 지금 여러 군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달라요. 직접 개수한 사람들. 또 안에서 참관인이 분명히 이렇게 숫자를 셌는데 100명을 또 추가로 했다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네가 잘못 봤다라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선거 감시하는 분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데도 언론이 이걸 다루지를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절대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덮어놓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전산적으로 수치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론과 방송이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슈인데. 세 번째, 사전투표 관리관이 원래는 투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게 돼 있죠. 날인하게 돼 있는데 개인 도장을. 근데 그것을 인쇄 날인으로 그렇게 고집을 해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표 관리관 도장 찍는 것은 당연히 선거법에 적혀 있는 거다. 그런데 하위 규칙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종이 투표지가 인쇄되면서 이 도장까지 찍혀 나오기 때문에 투표지 위조가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700여 개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요구를 했는데 결국 이 요구 안 들어줬어요. 법적으로 정당한데도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투표지가 그렇다면 이제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언론에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배석 의원이 청문회 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 자기들 업무가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캐나다에는 2명이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2명의 관리관이 인쇄 날인을 고집한 이유 투표지가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종이만으로도 유효한 투표지를 무효 투표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 관리관의 개인 도장이라고 하는 그 방지 장치가 없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봉인지가 이상하죠. 뜯어도 표기가 안 남습니다.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는 우체국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 감시가 이제 느슨한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투표함이 봉인지로 딱 잠금돼야 되는데 이것을 떼도 표기가 안 남고 다시 붙이기 때문에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잠금 해제해서 언제든지 눈치를 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다른 가짜 투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동 경로에 관외 사전투표가 우체국을 통해서 이동하는 그 경로의 사각지대에 그리고 CCTV로 감시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역시 CCTV 역시 조작이 가능합니다.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분만 보이지 않게 해서 정지 상태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슈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CCTV를 보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이 그 함을 열고 봉인지를 뜯고 안에다가 막 투표지를 집어넣는 장면이 대전 선관위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슈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전산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느냐, 숫자를 말하지 않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동의 사전투표소에 매 시간 그 투표 몇 명이 했는지가 이렇게 지금 기록이 이거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1시간에 861명 또 마지막에는 1061명 상당히 많은 1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투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투표 부풀리기 의혹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를 861명이 이 중마동 사전투표소에 1시간에 다 투표를 마치기 위해서는 1분에 14.4명이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한 사람당 4.18초 거의 4초 만에 투표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4초 만에 이게 됩니까? 네, 우리 마지막 타임은 3.85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이들이 뛰어다니면서 투표하는 전남 광양시.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렇게 사람이 실제로 뛰어다니면서 했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숫자일까요? 이것은 전산 조작을 했는데요. 숫자를 부풀렸는데 그 전산 조작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값을 만든 참사죠. 네, 숫자를 이제 몇 프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이 1시간 안에 도저히 한 사람이 막 4초 만에 뛰어다니면서 4초마다 투표를 해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 불가능한 값이 나온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전산 조작에 의심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이제 이슈화되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 언론이 다뤄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안 다룬단 말이에요. 안 다룬다.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불법과 부정 알고도 왜 막을 수 없냐?